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력이죠. 중력.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요.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 중력이라는 게 뭐 지구 형태, 뭐 아니면 태양 정도 되는 애들, 뭐 이런 애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질량이 있는 애들이면 무조건 다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력이 너무나 이제 작은 나머지 느끼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랑 지금 내 책상에 있는 이 탭도 나랑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고, 뭐 컴퓨터도 그렇고, 모니터도 그렇고, 뭐 의자도 그렇고, 서로 끌어당기는 계속 중력이 있어요. 자, 이 중력을 구해주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A의 질량을 MA라고 하고, B의 질량을 MB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중력 구해주는 공식은 이렇게 돼요. 중력이라고 하는 힘, F는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요. MA 곱하기 MB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근데 비례한다 이런 거 좀 안 좋아하거든, 과학자.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지. 그래서 이 비례 상수 값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등호가 성립이 됩니다. 이게 중력을 구해주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R제곱분의 라지 G, 그 다음에 각 질량의 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공식을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력은 커지고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은 작아지게 됩니다.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면 중력이 작아지고 질량이 크면 중력이 커진다. 요거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지기는 하지만 일단 먼 거리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긴 있죠. 그래서 중력의 특징은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도 그렇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작용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지구 중력 방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게 돼요. 지구 중심 방향. 지구에서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두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항시 지구가 이렇게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게 되거든. 그래서 항상 지구 중심 방향 혹은 연직 방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다음 무게. 무게는 중력의 크기를 두 글자로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무게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무게라고 하는 것은 중력의 크기인데 중력의 크기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잖아. 예를 들어 산이 이렇게 높은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똑같은 물체가 있을 때 이 A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구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무게가 작아지게 될 거예요. 근데 땅에 붙어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지구 중심에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중력이 크단 말이야. 무게가 많이 나간단 말이야. 즉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어떤 거 배웠냐면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이 6분의 1이라는 거. 그죠? 달에 가면은 내 몸무게도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중력은 우리 지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중력의 역할. 모든 물체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행성은 태양의 중력을 받으며 운동을 하고 지구의 중력을 받으며 달은 지구의 중력을 받으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내가 어떤 물건을 묶어서 돌린대요. 줄로 묶어서 뱅글뱅글 돌린대요. 뱅글뱅글 돌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돌리다가 회전을 시키고 있다가요. 손을 놓게 되는 순간 이 물건은 날아가게 됩니다. 원과 접촉하는 선의 방향으로 날아가게 돼요. 원의 접선 방향.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색깔 찾는 공은 원래 운동하고 싶은 운동 방향이
원의 접선 방향, 날아가는 방향이었어. 하지만 얘가 방향을 바꾸어서 돌게 되었죠. 운동 방향이 바뀌었단 말이지. 왜? 왜 운동 방향을 바꾸면서 내가 왜 계속 얘가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돌고 있을까? 그거는 줄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렇거든. 그 줄로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해요. 구심력. 그러니까 행성들도 똑같은 거야. 왜 태양을 못 피하냐면, 왜 태양을 피하지 못하냐면 태양의 중력 때문에 태양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태양의 중력이 여기에서 구심력 역할, 줄에서 잡아당기는 그 구심력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한테는 달도 똑같겠죠. 달이 왜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냐면은 지구의 중력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전에 중력의 방향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구 중심 방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살면 항상 어떻게 느껴지게 되냐면은 물건을 떨어뜨리면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뭔가 떨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중력 때문이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물이 흐른다. 사과가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거 전부 다 누구 때문이다? 중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중력은 힘입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요거 수업하기 전에 앞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힘이라고 하는 거. 내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뭐를 변화시켰냐면 모양, 방향, 속력. 그 이제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운동 방향과 그리고 속력이 변하면 이제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속력과 방향을 묶어서 우리는 운동 상태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그래서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라든지 방향이 변한다. 그리고 힘은 항상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한다. A가 B를 끌어당기면 B도 A를 끌어당기게 돼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중력 때문에 중력을 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유낙하 운동. 공기 저항을 무시해요. 무시할 때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지구의 중력이 계속해서 작용하게 됩니다. 운동 방향으로 계속해서 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자유낙하하는 공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하는 사진을 분석해 보면은 시간에 따라 공의 이동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운동을 사실은 우리가 이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배웠지만 이런 운동을 우리가 사실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가속도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에요. 1초에 네 얼마만큼 빨라져 혹은 얼마만큼 느려져 이거 물어봤는 것이 가속도예요. 이 가속도는 힘이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힘이 됩니다. F는 ma 힘은 질량이랑 가속도를 곱해줬는 거거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혹은 느려지고 있다는 것은 힘이 작용하고 있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 힘이 중력이 되게 되면은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외워놓으세요. 지구에서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1초에 9.8m/s씩 속도가 빨라져요. 물건의 종류 관계없이 공기 저항이 없다면 1초에 9.8씩 빨라지게 됩니다. 지금 공기 중에서는 어떻게 돼요? 보니까 쇠공이 먼저 떨어지고 깃털이 나중에 떨어지죠. 근데 만약에 진공이라면 동시에 떨어져요. 공기 저항이 없다면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물론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무게는 달라요. 무게는
무게는 중력의 크기죠. 중력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무게인데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준단 말이지.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구해준단 말이지. 그럼 가속도가 똑같은 거지 무게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중력이 똑같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빨라지는 속도가 진공에서 깃털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공을 떨어뜨렸을 때 동시에 떨어지는 것은 가속도가 똑같은 거지 무게는 다르지 당연히. 쇠구슬이 당연히 무거워야지. 가속도가 뭐야? 빨라지는 정도. 속도 변화량이란 말이야. 시간당 속도 변화량. 그러니까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똑같아서 같이 떨어지는 거지 무게가 똑같아서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구분해 주시고 하고 반드시 진공에서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질량에 관계없이 떨어지는 속도는 똑같다. 동시에 떨어진다. 라는 것도 알아놔 주세요.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따로 정리를 한번 하고 되돌아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줄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해요. 선생님, 네. 오늘 어디까지 진도 나가요? 오늘요, 요거 뒤에 운동량, 충격량까지 나갈 계획이에요. 일단 볼게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 변화도 없고 방향 변화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하는 운동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없게?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야? 힘이 0인 운동이에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우주선이 엔진을 계속 왕 가고 있다가 엔진을 껐을 때 끄기 직전의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움직이거든. 근데 엔진을 껐으니까 힘은 없잖아. 이게 등속 직선 운동. 그래서 이 공이 있다면 공이 죽을 때까지 2m/s로 간다라고 해볼게요.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가 3가지 정도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각각 그려지냐면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ST 그래프와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 속력 시간 그래프, 그 다음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1초에 2m 가는 속도라 그랬으니까 1초 지나가면 2m 지점에 있겠죠. 2초 지나면 4m 지점에 있을 거고 3초 지나면 6m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직선이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즉 시간분의 그 이동거리. 그래서 시간분의 타임분의 디스턴스 이동거리가 되면서 속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6은 2m/s, 2분의 4도 2m/s, 1분의 2도 2m/s 기울기가 2m/s가 되겠죠. 속도가 되겠죠. 속도 시간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혹은 속력 시간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얼마만큼 가고 있어요? 2m/s로 가고 있죠. 3초 지나갔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의 모양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울기의 변화 없이 쭉 가는 직선 그래프의 모양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밑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가 시간, 세로가 속도 속력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은 여기에서 이동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는 6m가 되겠죠.
그래서 3초에 6m의 이동거리를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3초 때 6m 지점에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ST 그래프로도. 가속도. 그럼 얘는 시간당 속도가 변해야 되는데 얘는 시간당 속도 변화가 1도 없으니까 그냥 0이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 속력만 변하는 거예요. 속력만 일정하게 변하는 거예요. 방향은 변화 없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무슨 운동이게? 대표적인 자유낙하 운동이죠. 힘이 있는 운동이죠. 속력이 변했으니까.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거. 자, 공을 이렇게 굴러가는데 공이 2m/s 제곱으로 가고 있대요. 제일 처음 속력이 0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똑같이 3개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게 되는데 이동거리, 위치 시간 그래프와 속도 속력 시간 그래프와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죠. 이동거리 그래프는 나중에 그리고 가장 완벽한 그래프는 항상 속도 속력 시간 그래프거든. 이걸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얘는 제일 처음에 속력이 0일 때 0이었어요. 0초일 때. 1초 지나가면은 어떻게 될까? 초당 지금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1초에 2m/s씩 빨라진다는 거거든. 1초 지나면 2m/s야. 그러면 2초 지나면 어떻게 될까? 2초 지나면은 4m/s가 되겠죠. 3초 지나면 6m/s가 되겠죠.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죠. 아까 전에 등속 직선 운동에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네요. 그 다음 여기에서 밑면의 넓이는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넓이는 이동거리라고 했죠. 이동거리.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가 이동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동거리를 의미하게 되는데 구해주시면은 9m가 되겠죠. 9m. 자, 그 다음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쉽죠. 가속도가 2m/s 제곱으로 일정하니까 일자로 쭉 지나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2m/s 제곱으로 3초 동안 계속 똑같이 갔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 밑면의 넓이는 또 뭐를 의미하냐면은 여기선 속도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속도가 변해요. 넓이 구해봅시다. 3이 6m/s 나오죠. 그럼 3초 동안 6m/s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그럼 3초 보니까 6m/s가 되었죠. 제일 처음에 0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다음 이거 잘 봐주세요. 시간 위치 시간 그래프,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가 좀 특이해요. 여기서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기울기가 속도 속력을 의미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그죠? 위치 시간 그래프,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그럼 얘는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져야 되겠네. 기울기가 커져야 되겠네.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배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매 순간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점점 가팔라지잖아. 이렇게 되면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 요거는 문제 풀 때 자주 쓰이는 거니까 공식 3개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공식은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도 외워놓으세요. 문제 풀 때 쓰일 거예요. 자, 공식을 유도할 건데 선생님 가속도 구해주는 공식 얘기해줬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시간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줬는 값이죠.
다시 V0가 처음 속도, V는 나중 속도, T는 시간, A는 가속도거든. 그래서 쌤이 그거 얘기했잖아. 10m/s가 있는데 얘가 나중에 20m/s가 됐다. 이까지 가는데 2초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뒤에 거에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는 거. 10m/s. 그렇게 되면 5m/s 제곱의 가속도가 나온다. 초당 1m/s씩 5m/s씩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t를 곱해주면은 at는 v-v0가 되죠. v에 대한 공식으로 고쳐준다면 v0 플러스 at가 됩니다. 첫 번째 공식입니다. 이런 거예요. 야, 나 제일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어. 제일 처음 초반 속력이 0이었어. v0가 0이었어. 근데 나 가속도가 2m/s 제곱이거든. 그렇게 내가 3초 동안 시간을 3초 동안 진행을 한다면 내 속도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3초 뒤의 속도는 가속도가 2m/s일 때 초반 속도는 v0 0이고 정지고 그러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0 플러스 가속도 2m/s 제곱 곱하기 시간 3초 이렇게 된다고 계산하면 6m/s가 되겠죠. 볼까? 3초 때 6m/s가 되네요. 자, 두 번째 공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이동거리 구해주는 공식을 볼 거예요. 이동거리 구해주는 공식을 유추해 볼 건데 0이 제일 초반 속도죠. 정지 상태. 나중 속도가 6m/s죠. V가. 그럼 시간이 3초 걸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는 공식을 쓸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조금 변형시켜서 해볼게요. 내가 초반 속도를 0이라고 안 하고 초반 속도를 2m/s라고 할게요. 그리고 가속도가 2m/s 제곱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이 2m/s로 출발했는데 얘가 1초당 2m/s씩 빨라지는 거야. 가속도가 2m/s 제곱인 거야. 그럼 시작할 때 2였으니까 초반 속력이 2고 1초 지나면 4, 2초 지나면 뭐 6 이렇게 되겠죠. 1초 지나면 4m/s, 2초 지나면 6m/s, 3초 지나면 8m/s 이런 그래프 나오겠죠. 자, 요거 가지고 공식 유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초반 속력이 V0라고 했어요. 그죠? V0. 2m/s가 V0죠. 나중 속력은 V라고 했죠. 8m/s가 V예요. 시간은 T, 3초죠. 자, 그러면 밑면의 넓이가 어차피 이동거리가 되니까 요 사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V0T 하게 되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되면서 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게 되죠. 그 다음 플러스 이동거리는 밑면의 넓이니까 이제 삼각형 구해줄 건데 V에서 V0를 뺏는 8m/s에서 2m/s를 뺏는 것이 높이가 되죠. 삼각형의 높이가 되죠. 그래서 V 마이너스 V0 곱하기 가로가 얼마지? 3이었잖아. T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죠. 이게 뭐야? 이동거리.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좀 공식이 보기가 싫으니까 아까 전에 공식 유도할 때 요 부분이 있거든. 내가 가속도 구해주는 공식을 고쳤을 때 이렇게 고쳤단 말이지. AT는 V-V0라고. 그럼 V-V0에다가 AT를 대입합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이동거리예요. 해볼게요. 나 제일 처음 속력이 2m/s였는데 가속도는 2m/s 제곱이란 말이야. 그런데 나 3초 뒤에는 그러면 이동거리는 얼마야? 나 이동거리 얼마야? 이거 물어봤네. 나 몇 미터 갔어? 내 제일 처음에 2m/s로 가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1초 2m/s씩 빨라져. 그럼 내가 그렇게 3초 진행하면 나 얼마만큼 갔어? 이 공식 쓰는 거야. 볼게요. V0 처음 속력 곱하기 시간 V0t 플러스 2분의 1 가속도 2m/s 제곱 곱하기 시간 3초. 그래서 그 제곱이니까 9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5m가 나오게 되겠네요. 실제로 이 밑면의 넓이를 구해주시면은 15m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고요. 오케이? 맨 마지막 공식은 여기에서 A랑 T를 치환해요. A랑 T를 치환하면 T는 A분의 V-V0 되죠. 요걸 완성된 두 번째 이동거리 구해주는 공식에 대입하면은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공식 3개를 가르쳐 줬어요, 지금. 공식 3개가 뭐냐면 제일 처음 나중속력 구해주는 공식. 두 번째가 이동거리 구해주는 공식. 세 번째가 요 공식인데 요 공식은 아마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되돌아 볼게요. 되돌아가기 전에 그래프 모양 다시 한번 보고 가자. 등속 직선 운동했을 때는 어떻게 돼?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위로 쭉 올라가는,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가로로 쭉 뻗어가는, 가속도는 엄서용. 그 다음 등가속도 운동, 대표적인 자유낙하 운동. 여기에서는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는 배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 다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위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 그 다음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옆으로 쭉 뻗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수평 방향으로 공을 던졌어. 자, 이 밑에서 빨간 공이 있고 노란 공이 있는데 노란 공은 수평 방향으로 던졌고 빨간색 공은 자유낙하 운동 시켰단 말이야. 그냥 떨어뜨렸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자유낙하 하는 공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자유낙하 하는 공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Y축으로만 생각했을 때, 세로로만 생각했을 때 공의 높이가 계속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공의 높이가 계속 똑같은 지점에 놓여 있어요. 그죠? Y축으로만 생각해주면은 얘는 시간당 이동하는 거리가 똑같죠. 속도가 변하는데 점점 빨라지는데 그 속도 변화량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Y축은 둘 다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로로만 보면. 아니, 물론 가로로 운동하는 게 있으니까 얘가 옆으로 가는 이제 운동도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거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을 보게 되면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건데
속도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연직 방향. 그냥 세로로만 생각하면 Y축으로만 생각하면 얘도 빨라지는 게 똑같은 증가속도 운동을 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를 생각해 봅시다. 수평 방향. 가로를 생각해 보면 옆으로 가는 거 생각해 보면 지금 시간당 이동했는 거리가 똑같아요. 그죠? 가로로를 보게 되면 가로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시간당 이동 거리가 똑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속도가 일정하단 말이야. 이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는데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배웠죠.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근데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중력이라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변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을 가로로 볼 때랑 세로로 볼 때랑 다른데 가로로 보게 되면 X축으로 보게 되면은 얘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세로로 보게 되면은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즉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가로는 등속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힘이 0이지만 얘는 세로는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 뭔데 그게? 중력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요것 좀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냥 공을 떨어뜨리는 경우와 던져서 수평으로 던졌을 때랑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아야 돼요. 공기 저항이 없다면. 떨어지는 시간은 똑같아야 돼요. 왜? 세로로 보면 둘 다 등가속도 자유낙하 운동을 했으니까 깃털이랑 쇠구슬이 동시에 떨어지듯이 똑같은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건 X축으로 가로는 조금 더 가겠지. 하지만 세로를 봤을 때는 시간당 이동 거리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가속도가 똑같고 속도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진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공 다른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을 해서 X축으로 던졌는 건 좀 다를 거야. 그러니까 X축으로는 이동 거리가 다를 수 있어요. 조금씩. 근데 Y축으로는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이 세 개의 공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뉴턴의 사고 실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사고 실험. 사고를 쳤는 게 아니고요. 생각했다고. 사고력 할 때 사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봅시다. 이 천재적인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 대포를 설치하고 뽕 쏜다면 이렇게 떨어질 거다. 조금 더 세게 쏘면 이렇게 떨어지겠지. 존엔 세게 쏘면 안 떨어지고 돈다. 그 공기 저항을 무시하였을 때는 이게 그 속도가 그 8km 1초에 8km 가는 속도로 떨어지게 되면은 얘는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다. 이게 정확해요. 사실은 이제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한 12.5km 정도 속도를 내게 되면은 지구에서 그걸 위쪽으로 이렇게 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인공위성이 돼요. 우리가 인공위성 로켓 쏠 때도 실제로 그렇게 쏴요. 이걸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렇게 해서 달도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중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중력과 자연현상. 중력과 시스템. 중력은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여러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고 행성이 공전하고 있고 태양 주위를 지구 중력에 의해서 달이 그리고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밀물과 썰물도 중력 때문이에요. 어떻게 되는 건지 볼게요. 지구는 돌이라서 괜찮은데 있잖아.
이게 여기에 달이 있고 여기에 태양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중력이 있으니까 조금 돌은 안 움직이는데 물은 이렇게 끌려가요. 지구에 있는 바닷물이 이쪽으로 끌려간다고. 달이나 태양 쪽으로 좀 끌려가게 돼요. 달 쪽으로 더 많이 끌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럼 여기가 북극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점이 북극이야. 내가 북극에서 드론 타고 우주로 나와버렸어. 드론 타면 우주까지 못 나오구나. 아무튼 내가 슈퍼맨인데 점프 쭉 해갖고 여기까지 나왔어. 위에서 보는 거야. 전 북극에서 위로 쭉 올라가고 위에서 보는 거야. 그럼 물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 그지?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 그럼 적도에 살고 있는 사람 생각해보자. 적도에 살고 있어. 북극이 아니라 적도에 살고 있어. 그럼 얘가 이쪽으로 선생님, 가거든. 네? 시험 범위 아니라서 나갈게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돌게 되면은 물 속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물 속에 들어가고 이제 빠져나오고 다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지구에서도 물에 빠졌다가 나오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고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고가 된다. 그게 뭐야? 밀물과 썰물이죠. 그 다음 지구 중력 때문에 높게 올라갈수록 산소량이 적어져요. 공기가 적어져요. 지표면 근처에서는 중력이 세니까 공기를 많이 잡고 있는데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니까 공기를 적게 잡고 있죠. 그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산소통을 매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지표의 변화, 중력 때문에 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풍화, 침식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산사태도 일으킨다. 대류 현상도 중력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이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뜨거운 공기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서 이제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거든. 근데 차가운 공기는 입자의 운동이 둔해서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깝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부피당 무게를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차가운 공기가 더 무겁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아래로 깔리고 이제 뜨거운 애들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이게 뭔데? 대류잖아. 중력이죠. 무거워서 떨어졌으니까. 기상현상도 그래서 그렇게 공기가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만드는 거니까 중력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중력과 생명 시스템. 목이 매우 긴 길이는 중력의 영향으로 다른 애들보다 심장이 크고 혈압이 높아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피를 쭉 짜고 머리 끝까지 올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엄청 그 심장에 압력이 있어요. 혈압이 있어요. 그 다음 민들레 C의 가털은 그 중력을 이겨내고 바람에 날려야 되기 때문에 표면적은 넓고 이제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코끼리 같은 애들은 무게가 엄청 나가니까 이걸 견디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다리뼈가 엄청 굵어요. 단단한 골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귀 속의 전정기관에는 이 빈통에 돌이 안겨 들어가 있어요. 이석이라고. 내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인 머리를 이석이 옆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옆쪽에 있는 그 털, 강강모 같은 거를 건드려 준다고. 그러면서 우리 대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류는 그 뼛속이 비어 있어서 중력을 덜 받기 때문에 하늘 높이 날 수 있다. 가벼워서. 그 다음 육상동물은 다리로 몸을 지탱하고 식물은 뿌리로 이제 넘어지지 않게끔 몸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것도 다 중력에 의해서 이제 적응하기 위해 나타나는 특징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잠깐만 끊었다가